안녕하세요. 유진고등학교 2학년 10반 6번 문윤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미래 컴퓨터 기술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빠른 계산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진 물리학의 발전은 결국 양자역학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이 양자역학의 원리가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자기술은 기존 컴퓨터가 넘지 못한 병렬 연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컴퓨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터널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자가 인접한 회로로 튀어 들어가면서 연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비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 서밋은 초당 14만 8천조의 연산을 수행하는데 하루 발전소 한 곳의 전력과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터, 즉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반은 양자역학의 두 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먼저 중첩은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즉 큐비트는 0이면서 1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얽힘이라는 개념은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처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병렬 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큐비트로 2의 세제곱, 즉 8가지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의 작동 방식인데요.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중첩과 얽힘의 원리를 실제 연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가지 연산만 처리하는 직렬 연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n개의 큐비트가 있다면 동시에 2의 n제곱개의 상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3개의 큐비트로는 2의 세제곱인 8개의 연산을 16개의 큐비트로는 무려 65,536개의 연산을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최적화 문제나 암호 해독, 분자 시뮬레이션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의 구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계층입니다. 초전도 회로, 이온 트랩, 광자칩 등으로 큐비트를 만들어내고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논리적인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 큐비트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결정해 효율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새롭게 설계된 완전히 다른 구조의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개발의 활용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약 개발에
기술에서는 단백질 구조와 약물 반응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 해독 분야인데요. 이제 암호 해독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대량의 소인수 분해를 사용하면 복잡한 암호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도 이제 인공지능 등 이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서는 양자 머신러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패턴 분석 및 학습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에서는 물류, 금융 포트폴리오, 교통 흐름 등 복잡한 변수 최적화 문제를 초고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 개발의 역사인데요. 역사에 관해서 소개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1981년 리처드 파인만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구글의 시커모어가 슈퍼컴퓨터로는 1만 년 걸릴 계산을 단 200초 만에 수행하면서 양자우위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가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린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 개발 과제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좀 많습니다. 먼저 큐비드는 매우 불안정해서 노이즈나 외부 간섭에 쉽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의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고 오류 정전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에 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50에서 70 큐비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수백만 큐비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실용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느낀 점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자역학은 단순한 물리학 이론이 아니라 인류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탐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을 바꾸는 변화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대학 진학 후 공학 지식을 더 깊이 배워 양자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